사랑 중 사랑은 망사랑이죠. 모두들 감기는데 스스로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하하버스적 모먼트도. 주인공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딸내미 두라니입니다. 두라니의 엄마는 부잣집의 서녀, 그러니까 부잣집 첩의 딸인 옥란이의 유모로 들어가요. 그렇게 만나게 된 두라니와 옥란이는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자매처럼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라니의 어머니가 요괴에 습격당해서 죽은 후에도 두라니와 옥란이의 우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서녀라는 이유로 홀대당하던 옥란이를 위해서 두라니는 시장 바닥을 구르면서 먹여 살리고요. 우리 어른이 되면 돈 모아서 방 한 칸 마련해서 같이 살자, 이런 약속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나름대로 평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비극은 갑자기 찾아오죠. 두라니와 옥란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왕이 승하합니다. 왕이 죽으면 왕의 신체는 허물어지고 뿔이 남는데요. 그 뿔에 남아있던 꽃의 씨앗이 폭죽처럼 날아 전역으로 퍼지고 왕의 후보에게 가서 발화합니다. 그 씨앗을 받아서 뿔이 돋아난 왕의 후보는 화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접받아요. 그리고 여러 명의 화군 중에서 가장 먼저 뿔에서 꽃을 피우는 화군이 왕이 됩니다. 어느 날 밤, 두라니는 옥란이의 머리에 작은 뿔이 돋아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겁을 집어먹은 옥란이는 엉엉 울면서 두라니를 붙잡고요. 그렇게 두라니는 옥란이의 수호무사가 되어서 옥란이가 꽃을 피우는 왕이 되는 길을 함께 하게 되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옥란이처럼 아무런 뒷배 없는 화군이 다른 화군 세력의 견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두 사람은 다른 화군 세력으로부터 온갖 배척을 받으면서도 아득바득 살아남고 옥란이는 가장 먼저 왕의 꽃을 피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꿈꾸던 날 밤, 옥란이는 누군가로부터 암살당합니다. 허무하게 옥란이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오른 두라니는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하게 다른 화군들의 앞길을 방해해요. 아라한의 꽃은 옥란 하나면 충분해. 그렇게 두라니는 7년 동안 끈질기게 복수를 하고 죽는데요. 무슨 일인지 17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두라니는 어리둥절한 와중에도 옥란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달려가 보지만 곧 깨달아요. 다시 돌아온 세상 어디에도 옥란이가 없고 이번에는 옥란이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 뿔 한 쌍이 돋아있다는 것을요. 나는 17년 전으로 회귀했다. 오직 나의 왕, 나의 꽃, 옥란이만 사라진 과거에. 네이버 시리즈에서 최근에 본편이 완결난 정연주 작가님의 다시 피는 꽃입니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정말 좋아해서 한동안 푹 빠져서 읽은 소설입니다. 제가 엔간히 재밌는 작품이면 그냥 완결 존버하고 단행본이나 완결반으로 보는 편인데 이거 진짜 지금 안 보면 돌겠다 싶은 소설은 연재보도 까버리거든요. 그렇게 다피꽃 완결까지 달렸고 작가님이 2부 같은 외전을 들고 오시기로 해서 지금은 외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먼치킨, 옥란두란 자매, 전투 장면 이 키워드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계는 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나라는 사람보다 식물에 가까운 존재인 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죽으면 왕의 씨앗이 온 나라에 퍼지는데 그 씨앗을 품은 사람이 화군, 즉 왕의 후보가 됩니다. 화군이 되면 머리에 뿔이 생겨요. 그 뿔이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 뿔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데 여러 화군 중에 가장 먼저 이 꽃을 피워서 신단에 바치는 화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화군의 곁에서 화군을 지키는 수호무사도 있어요. 수호무사는 화군의 힘을 빌려와서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화군의 곁을 지킵니다. 생각해보세요. 두라니는 회귀 전에는 옥란이의 수호무사였고 회귀를 하고 난 후에는 화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화군의 힘과 수호무사의 전투 능력을 동시에 가진 정말 다른 화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화군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화군들은 이제 꽃을 피우기 전에 타국을 돌면서 뿔을 다져야 하는데 두라니는 이미 회귀 전에 옥란이와 모든 걸 한 번씩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귀 전에는 가장 바닥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진짜 동네 북 마냥 다른 화군 세력들한테 배척당하고 당하기만 했다면 이번 새로운 삶에서는 두라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라니는 그 힘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회귀 전 옥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나라에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강한 왕이 될 거야. 그 애를 대신해서. 근데 그 복수는 옥란이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을 죽이거나 나라를 때려 부수거나 이런 분노에 찬 복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전에 죽었을 인물들을 살리고 회귀 전에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막아요. 복수도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면서요. 두라니는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이 나라에 복수를 하는데요. 정확히 그 복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떡밥은 후반부에 가면서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하면서 자신이 정말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옥란이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비극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사람을 살려낼수록 너는 못 만난다는 것만 뼈저리게 확인해. 그게 참 아프고 허탈해서 슬프다가도 괜찮아. 어쨌든 그렇게 가는 길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니까 기적을 내리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두라니의 매력은 무심하면서도 다정하고 다정하면서도 무심하다라는 점입니다. 대가 없이 사람들을 구해주면서도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거든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두라니에게 모두들 감기는데 정작 두라니 스스로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하하버스적 모먼트도 깜찍합니다.
사랑 중 사랑은 망사랑이죠. 두란이는 회기 전에는 지켜내지 못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옥란이를 간절하게 그리워합니다. 정말 이 감정이 절절해요. 누군가가 두란이에게 당신은 모든 걸 손에 쥔 화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란이는 생각해요. 사람은 본디 간절히 원하던 하나를 쥐지 못하면 전부를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을. 그 정도로 두란이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 옥란이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있어요. 심지어는 두란이는 옥란이와 구르고 굴렀던 회기 전의 삶을 떠올리면서 누구보다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그런 삶이었지만 커다란 비극보다도 사소한 즐거움을 계속 떠올리면서 난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 이게 정말 찐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인생에 슬픈 일만 있었겠어. 나는 참담한 아픔만큼 찬란한 추억을 가진 사람이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전투씬이 정말 생생하고 재밌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화군은 뽀르로 양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워야 왕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양분이 바로 요괴랑 악귀예요. 화군들은 요괴나 악귀가 품고 있는 양분을 통해서 뿔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란이는 강한 악귀를 만나면 아주 반가워합니다. 영양분 풍부한 밥을 먹을 기회니까요. 주인공이 너무 강할 경우에 전투씬이 또 단순해져서 아쉬운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빛꽃의 전투는 일단 크리처들이 단순하지 않고 두란이가 힘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몰입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자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 버섯 악귀나 지금껏 잡아먹은 것들의 뼈로 하얀 호수를 만들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악귀나 이런 크리처들의 묘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두란이가 힘을 사용하거나 공격을 할 때 비단을 사용하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다정하지만 무서운 두란이와 잘 어울리는 무기라서 또 좋았습니다. 또 작가님이 굉장히 노련하게 세계관 설정을 풀고 또 분위기를 잡습니다. 이 다시 피는 꽃 세계관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을 그냥 설정집 나열하듯이 푸는 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적절하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진짜 저를 홀린 명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란이가 유목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얼어있는 땅을 녹이는 장면이에요. 소녀가 걷는 걸음걸음 연푸른 새순이 돋아났다. 손을 뻗어 흔들면 하늘의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쏟아졌다. 시린 입김 사이로 내리는 한방눈은 어느덧 새순 위에 맺힌 이슬이 되어 가축들의 몸을 축였다. 나는 평야의 이른 봄을 불러들였다. 영영 부를 수 없는 이를 대신하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쌓인 눈을 녹이고 새순을 적시는 그런 묘사가 너무 아름답고 벅차올라서 영상화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솟아오르더라고요. 회기 후에 만난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정을 주지 않으려 했던 두란이지만 또 다정하고 귀엽고 헌신적인 대형견 남주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남주가 굉장히 귀여워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옥란두란 자매의 관계성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게 남주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도 오픈되더라고요. 손가락 사이로 잡힌 온기를 놓고 싶지도 않더라. 참 고약한 일이었다. 추위에 무뎌지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더 춥게 하는 작은 온기에 매달리고 마는 것은. 오늘은 다시 피는 꽃을 리뷰했습니다. 스토리, 세계관, 캐릭터 뭐 하나 제 취향을 벗어나는 게 없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제 무릎 꿇고 외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